지난 주말 저희가 민주당 지도부인 박지원, 이재명 두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연결해서 지방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기도청 근처에 계신 거죠? 예, 광교 호수공원 앞에 있습니다. 아, 이거 예. 그야말로 뭐 초접전 지역인데 김은혜, 김동연 후보 맞붙은 경기 현장 다녀보면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워낙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기 북부 다르고 또 남부 다르고 또 이렇게 또 해안권 다르고 내륙권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판세를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초박빙 상태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다녀봐도 초박빙이 느껴지시는군요.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선거에서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한 5% 정도 뒤졌던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어쨌든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빙 승부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만나면 뭐라고 설득하세요? 왜 국민의힘에게 표를 달라? 가장 주요한 논리가 뭡니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당이 정부와 협조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힘 있는 여당을 찍어달라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몇 곳 정도 승리하면 이 윤석열 정부에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당내에서 의원님들이 뭐 좀 과도하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 수치를 언급하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당대표로서 오히려 자제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저희가 2곳 빼놓고는 다 졌던 것을 상기하면서 네. 이번에도 저희가 뭐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했을 때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나요? 여론조사와 또 다른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뭐 최근에 세대별 투표 경향이 네. 지금까지의 어떤 투표 경향과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실제 표심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를 파악하는데 환산하는데도 다소 이제 경험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네. 최근에 저희가 달라진 지지층,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늘어난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좀 뭐랄까요, 저희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조심스럽군요. 네. 자, 네. 대선 때 현장 다녔을 때와 지금 이제 지방선거 몇 개월 차이 안 나지만 현장 다녔을 때 국민들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초기에 뭐 민주당이 정권 출범에 있어가지고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또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던 사안들, 청와대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용산 집무실 이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결행되고 나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선거 치르기에 상황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 여당 프리미엄 치고는 또 압도적인 지금 상황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당 프리미엄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은 또 저희가 공천이나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한 달 정도 남짓한 시간을 압축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결국에는 인수위 시절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비협조하면서 그런 최선의 어쨌든 결과를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해가지고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다소 좀 어려운 국면에서 겪으면서 완전하게 선거 분위기로 치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띄운 이 김포공항 이전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 대표는 반대예요.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 대표가 갈라치기로 논란을 키운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저희가 먼저 공약을 내고 이렇게 해야지 갈라치기일 것인데 네. 오히려 민주당이 제주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국엔 이재명 후보 하나 살리기 위해 가지고 갈라치기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공약을 낸 직후에 제주도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당 내에서 뭐 조홍천 의원 같이 국토위 간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할 만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 측에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이재명 후보 공격에 좀 많이 집중한다 이런 인상도 좀 받는데요. 어떻습니까? 인천 계양을 겨냥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명분 없는 출마를 강행했고 그것이 전국 단위로 계양을 유권자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많은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결국 선거 전체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도 하거든요. 저도 우리 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상대 당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지적할 사안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또 미진하거나 아니면 또 답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캐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네. 김포공항 이전 공약 관련해서도 제가 그렇게 본인들이 자신 있으면은 상임선거대책위원장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 네. 무제한 토론해보자 제안했는데도 아직까지 묵묵부담이고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으로 과한 그런 어떤 막말로 이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천 계양을은 좀 판세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녀보면은 당연히 저희가 공천한 방향이 옳았고 네.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했던 후보와 결국에는 25일을 앞두고 지역으로 날아들어온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계양을 선거구에 가서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 본인의 전국단지 지지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뭐 개딸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우르르 끌고 다니면서 세를 과시하려고 했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양 유권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사전 투표는 이제 끝이 났는데 독려를 많이 하셨어요. 기대했던 수치가 나온 겁니까? 이 정도면?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그 선거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총선이나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게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께서 20%가 넘게 이제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사전 투표는 이 정도면 흥행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본 투표에서 좀 더 높은 투표율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많은 투표율을 보여주시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여성 장관 차관을 연이어 임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철학을 내세운 것은 뭐 특정 성별이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인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성별 할당제를 하면서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김현미 장관, 유은혜 장관 이런 분들은 그 전까지의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분들이 아니었나 네. 이런 판단을 해서 지적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모신 여성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각에서 보는 대선 때 이대남 쪽에 좀 구애를 했던 이준석 대표와의 이 선거 전략과 좀 차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는 지금 동일하지 않으신다 이런 해석으로 들리네요. 뭐 차별화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할당만으로 진출하는 사례를 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었고 지금 그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두기로 하면서 이 정권 초에 너무 한동훈 장관에게 힘이 쏠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어느 정권이나 민정수석실의 전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에 해당 인사검증단을 두면서 대통령께서 약간은 거리를 두면서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리던 시대의 문화와는 단절하는 의지가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민정수석 역할 중에 일부를 담당하게 된 그런 어떤 법무부 내 산하 조직이 앞으로 그런 어떤 다른 어떤 민정수석이 가졌던 권한과 결부되어서 가졌던 그런 어떤 위험한 큰 권력이 아니라 실무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충분히 인사검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예전 민정수석 힘까지 다 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요? 글쎄요, 민정수석의 힘이라는 거는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수사 정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좌하면서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민정수석의 가장 큰 그런 어떤 왕수석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불렸던 그 상황의 실체라고 보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거리를 두고 이제 결국 직무 공간도 거리를 두고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군림하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상대당 얘기긴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내홍이 불거졌다 봉합한 모양새인데 이 대표와 같은 청년 리더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뭐 어쨌건 민주당이 뭐 쇄신 변화 이런 물꼬를 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당대표가 되기 전에도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불편할 수 있는 진실들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네. 그것들이 있어 속이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당대표도 되고 지금의 위치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기존의 정치 문화 맞설 때도 그렇고 선거 문화 맞설 때도 그렇고 네. 결국 옳은 소리나 아니면 새로운 말을 하는 것에는 실적이 뒤따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도 그런 쇄신 아니라 개혁안을 내는 분들이 어떤 실적이 나는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 중간에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후에요, 우크라이나에 가신다는 오늘 보도가 났는데 사실입니까? 예, 실제로 상당 기간 전부터 논의되던 사안이고요. 네. 최근에 우리 그 우크라이나 측에서 정당 측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응하게 되었고 또 외교부와 또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다 한 상황입니다. 국내 지도층 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국민의힘 대표로 가시나요? 아니면 혹시 뭐 대통령 친서 이런 걸로 정부 대표 형식으로 가시게 되나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요 선거 이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실제 외교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우크라이나 측과 실무적인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은 네. 아무래도 선거 직후에 가게 되는 만큼 조속히 네. 그런 협의를 마무리지어서 내실 있는 그런 어떤 방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이틀 남았는데 혹시 뭐 유권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시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당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께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내주셨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 없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지역 발전 꼭 이뤄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공천한 훌륭한 인재들 꼭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